미술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겨울밤 남프랑스의 작은 도시에서 한 화가가 자신의 왼쪽 귀를 잘랐어요. 빈센트 반 고흐.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집에는 또 한 사람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2달 전 파리에서 내려와 고흐와 한 지붕 아래 살던 사람, 폴 고갱이었죠. 그리고 10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두 학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 귀를 자른 사람이 정말 고흐 자신이었을까? 오늘은 두 사람이 함께 보낸 63날의 낮과 밤, 그리고 그 마지막 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그해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리의 소란에 지친 반 고흐는 남쪽의 빛을 찾아 아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역 근처 광장에 벽이 온통 노란 작은 집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노란 집이라 부르던 집이었죠. 고흐의 꿈은 작고도 컸습니다. 이 집에 화가들이 모여 함께 그리는 것. 혼자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곁을 두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가장 먼저 부르고 싶었던 사람이 폴 고갱이었어요. 다리를 놓은 건 고흐의 동생이자 그림을 팔던 터였습니다. 터는 고갱에게 다달이 생활비를 보내는 대신 매달 그림 한 점을 받기로 하죠. 고흐는 들떴어요. 고갱이 묵을 방을 꾸미고 싶어서 여름 내 해바라기를 그렸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노란 해바라기가 이때 태어납니다. 노란 집에, 노란 방에 걸린 노란 꽃. 이 꽃을 잠시 기억해 두세요.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이 꽃 앞에 서게 될 테니까요. 1888년 10월 23일 마침내 고갱이 도착합니다. 두 사람의 63날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처음 얼마간 노란 집은 정말 아틀리에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젤을 나란히 세우고 같은 것을 그렸어요. 아르의 오래된 묘지길, 알리스캉을, 밤의 카페를, 카페의 안주인을요. 9주 남짓한 동안 고흐는 36점을, 고갱은 21점을 그렸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죠. 그런데 같은 것을 그릴수록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도 또렷해졌어요. 고흐는 자연 앞에 서서 눈에 보이는 것을 빠르고 두껍게 칠했습니다. 고갱은 반대였죠. 본 것을 기억에 담아 두었다가 머릿속에서 다시 지은 그림을 천천히 그렸어요. 고흐는 그 무렵 동생에게 둘의 토론이 어찌나 격렬한지 끝나고 나면 다 쓴 전지처럼 자신을 지치게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해 12월, 고갱은 고흐의 초상을 한 점 그렸습니다. 제목은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고흐. 신기하게도 그림 속엔 12월인데 해바라기가 피어 있어요. 고갱이 기억으로 그린 겁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남은 것을 그린다는 그의 방식대로요. 그런데 그림 속 고흐의 얼굴은 어딘가 풀려 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어요. 그림을 본 고흐가 분명 나이긴 한데 미쳐버린 나로군 하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이 정말 그의 입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 무렵 노란 집의 공기가 점점 팽팽해지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1888년 12월 23일 밤. 사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고갱은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 밤 고흐의 왼쪽 귀가 잘렸습니다. 고흐는 잘린 귀를 씻어 조심스럽게 싸들고 가까운 한 업소로 걸어갔어요. 그러고는 가브리엘이라는 18살 여성에게 그것을 건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죠. 그는 노란 집으로 돌아와 홀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를 발견한 건 경찰이었습니다. 고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펠릭스레라는 젊은 의사가 그를 살렸어요. 고갱은 파리의 터에게 전보를 쳤고 이튿날 터와 함께 아르를 떠납니다. 두 사람은 그 뒤로 2번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단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다던 사람, 고갱입니다. 고갱이 남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날 밤 광장을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고흐가 면도칼을 든 채 서 있었다. 내가 똑바로 바라보자. 그는 고개를 떨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불안했던 나는 호텔에서 잤고 아침에야 사건을 알았다. 그럴듯한 이야기죠. 이상하게도 이 면도칼 장면은 사건 당시에 어떤 기록에도 없습니다. 15년이 지나 고갱이 세상을 떠나던 해에 쓴 회고록에서야 처음 등장해요. 그것도 그날 밤에 대해 조금씩 다른 2개의 기록으로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야기가 자라난 셈입니다.
2008년 독일의 두 미술사학자는 이 기록들을 처음부터 다시 뒤졌어요.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대담한 가설을 내놓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 두 사람이 다투다 펜싱에 능했던 고갱이 고흐의 귀를 벤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둘은 서로를 위해 입을 다물기로 한 것은 아닐까.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지금도 학계의 다수는 고흐가 스스로 귀를 잘랐다고 봐요. 다만 이 가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사실이라 믿어온 그 밤이 실은 한 사람의 기억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요. 누가 잘랐나가 이렇게 물음표로 남는 동안 무엇이 사실인가? 라는 다른 조각들은 오히려 아주 최근에야 맞춰졌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연구자가 6년 동안 아르의 옛 기록을 뒤졌어요. 2016년 그녀가 찾아낸 것들은 100년 묵은 통설을 조용히 뒤집습니다. 먼저 귀. 오랫동안 사람들은 고흐가 귓불만 잘랐다고 믿었어요. 사건 직후 병원으로 그를 찾아왔던 화가 시냐크가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시냐크의 편지에는 고흐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어 아무도 그 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구자는 미국의 한 도서관에서 고흐를 치료한 의사가 직접 그린 그림 한 장을 찾아냈어요. 그 절단선은 귓불이 아니라 귀의 거의 전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귀를 받은 여인도 소문 속의 매춘부가 아니었어요. 이름은 가브리엘. 개에 물려 생긴 치료비를 갚으려 그 업소에서 청소를 하던 18살이었습니다. 고흐를 마을에서 내보내 달라던 탄원서도 80명이 서명했다는 소문과 달리 실제로는 30명뿐이었죠. 이튿날 아침엔 경찰이 고갱을 살인범으로 의심해 붙잡기까지 했고요. 신화는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의 진짜 얼굴을 덮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다만 그 못지않게 오래 남는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파국 이후에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 사건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고갱은 고흐에게 그 해바라기 그림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귀를 잃은 고흐는 화를 내는 대신 기꺼이 한 점을 다시 그려서라도 주겠다고 답했어요. 1890년 여름 고흐는 3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0년쯤 지난 어느 날 지구 반대편 타히티의 고갱은 프랑스의 친구에게 해바라기 씨앗을 부탁해요. 그는 그 꽃을 심어 길렀고 세상을 떠나기 2해 전 남태평양의 빗속에서 다시 해바라기를 그렸습니다. 노란 집의 그 꽃을 그는 끝내 잊지 못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오래 남았다. 그러나 꽃도 그만큼 오래 남았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건 그 유명한 상처가 아니라 상처 뒤에도 끝내 이어진 노란 꽃 한 송이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